등교하던 8살 여아를 이제 한 남성이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서 잔혹하게 폭행하고 강간한 이런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이제 폭행, 절도, 강간 이제 이런 전과가 17범인 조두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초반에 알려질 때는 피해자의 이름을 딴 사건으로 많이 불렸는데요. 가해자의 이름을 붙이는 게 더 적당하다라는 이제 여론이 조성돼서 조두순 사건 이렇게 불리게 된 사건입니다. 이게 처음에 가장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이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아동의 피해 상태가 너무 심각했고 사건의 이 잔혹함이 너무너무 잔혹했는데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끝인가? 이런 공분 여론이 많이 일었었는데요. 당시 양형 기준에 그 주치 상태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통제불능 이런 게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이 된 건데요. 이런 게 인정이 돼서 징역 12년을 선고를 받았고요. 검찰이 여기에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도 또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오히려 항소한 건 조두순이었는데요. 조두순이 여기다 항소를 한 거는 징역 12년이 너무 무겁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심과 대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형량을 더 무겁게 징역 12년형보다 더 세게 때릴 수가 없었는데요. 이거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에 따라서 1심 형량보다 더 무겁게 선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변화는 일단 양형 기준이 좀 바뀌게 됐다는 건데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심신장애 요인 등이 감형 요인, 그러니까 형벌을 깎아주는 요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시행된 법이 있는데요. 일명 조두순법이라고 하고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를 할 경우에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감시하는 거를 24시간 전담해서 보호 관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조두순법 자체도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 보호관찰관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사람을 24시간 전담해서 보호관찰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런 인력이 현재 우리나라에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이 남은 상태고요. 이게 현재 논의 중인 내용은 조두순 접근금지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그 범위가 100m예요, 현재는. 근데 이거를 100m 너무 짧다. 그래서 500m로 늘리자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요. 예방하기가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사실 조두순 출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이라는 거를 적용을 받아서 다시 이 사건을 심리하거나 그럴 가능성이나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아동이 성범죄에 너무 취약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지켜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